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 게 있느냐? 우리가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다 천도교 신자들입니다. 다 동학군의 후예들이에요.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드러내서 자결한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고종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가면 그렇게 될 거다. 윌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각 약소 국가의 민족들은 독립해야 된다.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언어일 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봤던 남북전쟁 1873년부터 아니죠. 1863년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그리고 1870년에 끝납니다. 1870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요. 1870년 남북전쟁 끝나자마자 식민지 경영에서 와서 일으킨 최초의 전투가 우리나라 강화도를 때린 신미양요입니다. 거꾸로 제국주의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식민지 건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앞선 20년 전에 이미 강화도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갔죠. 그런데 그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했어요. 왜? 당시 미국도 일본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퇴되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을 교육시키고 반일 감정을 부추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좋았었죠. 그죠? 미국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잘 키우고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기도 했고 윤치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907년에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밀리에. 일본의 카스라라고 하는 외상과 미국의 테프트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밀약을 맺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데 일본이 동의하고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화하는데 미국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미 수호조규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188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과 최초의 우리나라 조약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넣습니다. 우리 고종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선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넣은 겁니다. 그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1882년에 소위 말하는 한미 외교 협정문 최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선 정부는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1907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거꾸로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걸 통해서 군대를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5년에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1차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5년 동안 조선의 통감으로 있으면서 군대도 없애버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는 완전한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영토 확인과 그리고 북만주 일대에 대한 영토 지배권을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서 러시아 방문길에 올라서 갔던 곳이 바로 하얼빈입니다. 그 하얼빈에 가서 여러분이 너무도 존경에 맞이하는 안중근 의사가 권총 3발을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명중시키고 또 다른 3발을 하얼빈 일본 총영사의 가슴과 목에 맞추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농민군들이 일어났던 것은 세상을 바로잡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위로 귀한 사람도 없고 아래로 천한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한 부자가 되어 있는 것도 어느 한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경제적 평등과 신분적 평등, 그 속에서 외세에 착취당하지 않는 국제 간의 평등 관계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있었던 백성들의 원이었었습니다. 그럼 120년 전에 이 나라 백성들이 원했던 그 꿈을 12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진정 그 120년 전에 백성들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층들의 권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지난주에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경력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총독, 그리고 만주국 건설의 주인공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그런 행적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나라의 지도자가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파동을 대통령과 총리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설 발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뉴욕타임즈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하게 되면 진실 논쟁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단 한 번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유명한 뉴욕타임즈가 자신들이 확보한 물증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뉴욕타임즈가 진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바보 같은데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국민들은 그저 해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입 다물고
그저 정신박약아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들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개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고 OECD 국가로 나가고 그리고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고 G20에 들어가 있고 올림픽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이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나라 에어컨이 세계를 장악한들 과연 우리가 올바른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20년 전에 그 수백만의 백성들도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오늘 21세기 문명국가에서 핸드폰 하나만 열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제국주의 혹은 동학농민전쟁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다시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된 시민들의 힘과 역량으로 그래서 새로운 미래, 작게는 여러분의 마을, 조금 더 크게는 하남시, 그리고 크게는 경기도, 그리고 더 크게는 한반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있고 각성된 정신으로 이제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